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커피 아재입니다. 커피 알고 즐기면 더 맛있다. 알더 시즌 3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오늘의 제목은 아는 맛 모르는 맛 느끼는 맛입니다. 우리가 입안으로 음식을 넣으면 여러 가지 맛을 느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4가지 맛을 느끼게 되는데 1908년 일본의 이케다 박사에 의해 5번째 맛이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5개의 맛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느끼는 맛은 단맛, 짠맛, 신맛, 그리고 쓴맛입니다. 여기에 이케다 박사가 발견한 5번째 맛인 우마미가 있습니다. 우마미는 우리나라 말로 감칠맛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4가지의 기본 맛은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5번째 감칠맛에 대한 연구는 별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서양에서는 맛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를 했는데 이 5번째 맛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는 서양의 식문화가 맛보다는 향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맛에 대한 정의는 매우 간단하게 설명하고 맛과 어우러진 풍미에 대해서는 약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맛을 평가하는데 맛보다는 향이 7, 80%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맛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에 서양의 식문화가 영향을 끼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스타 트레이닝 과정에서 감칠맛, 즉 우마미를 설명하는 경우 동양인들에게는 매우 쉽게 감칠맛을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서양인들에게 감칠맛을 설명하려면 매우 어렵습니다. 새로운 맛이나 향을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맛에 대해서 이해시키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바리스타 교환에는 방울토마토를 교육생들에게 나눠준 후에 입안에 넣고 20번을 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맛과 신맛을 찾아낸 다음에 단맛과 신맛이 아닌 기분 좋게 하는 어떤 맛이 있는데 이를 감칠맛이라고 교육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교육하는 경우에 감칠맛이라는 이야기만으로 그 맛을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우마미는 1908년 일본의 이케다 박사에 의해 처음 발견된 맛으로 어머님이 끓여주시는 다시다 국물에서 어떤 특별한 맛이 있는데 기존의 4가지 기본 맛으로는 이를 정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맛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 글루탐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맛, 우마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마미는 순수 일본어로 번역을 한다면 좋은 맛 정도가 될 것입니다. 감칠맛에 대한 어원도 우마미에서 시작이 되는데 우마이는 감치다, 맛있다란 뜻이고 미는 맛을 의미합니다. 감치다는 순수 우리말로 음식 맛이 맛깔스러워 당기다는 의미입니다. 우마미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여 감칠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칠맛은 영어에서도 우마미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은 아주 드물게 세이보리 테이스트, 즉 기분 좋은 맛 혹은 짭짤한 맛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른 맛에 비해 우마미는 3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맛이 혀에 퍼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맛보다 지속력이 오래가며 마지막으로 군침이 도는 감각을 제공합니다. 감칠맛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돼지고기나 쇠고기, 생선 같은 단백질에서 쉽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버섯, 해초류에서도 감칠맛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숙성 과정을 거치는 된장이나 간장, 우스터 소스 또는 굴 소스에서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서양에서도 감칠맛을 쉽게 느낄 수 있었겠지만 이케다 박사와 같이 맛에 대한 의심을 못했습니다. 서양 음식 중에서 돼지 뒷다리를 소금에 숙성하는 프로슈토라고 부르는 하몽은 감칠맛을 내는 글루탐산이 대표적으로 많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서양인들이 즐기는 치즈에서도 상당량의 글루탐산이 발견됩니다. 이케다 박사의 연구에 의해 글루탐산이 감칠맛을 내는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고 글루탐산을 나트륨과 결합하여 결정화한 글루탐산 나트륨은 국내에서 미원으로 많이 판매된 조미료입니다. 미원의 원조는 일본의 아지노모토라는 제품으로 사탕수수의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슬러지에 미생물을 배양하여 발효를 통해 글루탐산 나트륨 즉 MSG를 얻어냅니다. MSG를 화학조미료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화학약품을 이용해 만드는 것으로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생긴 원인은 아지노모토를 판매하던 시절이 일본에서 화학산업이 부흥하던 시절로 화학이란 단어는 매우 세련되고 첨단적인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MSG를 조미료가 아닌 화학조미료로 부르면서 화학약품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MSG에 유해성이 있다는 소문으로 더욱 화학약품으로 만들어진다는 오해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TV 프로그램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MSG를 사용하지 않는 식당을 착한 식당이라는 내용이 대중화되면서 MSG의 유해성에 불을 지폈습니다. MSG의 유해성 논란은 1960년대 미국에서 처음 제기되었는데 중식당에서 식사한 일부 미국인들이 메스꺼움과 두통, 손발마비 증상을 호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중식당에서 사용하는 MSG가 원인이라는 의학 보고서가 발간되면서 MSG의 유해성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이후 연구를 통해 MSG가 무해하다는 결과가 나오며 최근에는 MSG는 유해하지 않다라는 결론입니다. 식약처에서도 MSG를 더 이상 화학조미료라고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국물을 많이 하는 식문화에서 MSG의 사용은 맛을 향상하는 점도 있지만은 소금의 섭취를 줄이기도 합니다. 글루탐산은 이온 형태로 물에 녹아있기 때문에 결정 형태로 있기에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나트륨 이온이 글루탄산 이온과 결합을 하면 흰색의 결정이 만들어집니다. 즉 나트륨과 결합된 흰색의 MSG 가루가 됩니다. MSG에 포함된 나트륨에 의해 국물 요리에서 소금의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MSG가 감칠맛을 만들어내지만은 소고기의 이노신산 나트륨이나 구안일산 나트륨과 같이 핵산 물질이 추가되면 MSG의 감칠맛은 몇 배로 증폭이 됩니다. 이노신산과 MSG가 1대1의 비율로 섞이면은 원래 MSG가 갖고 있는 감칠맛의 7배로 증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MSG에 핵산계 조미료를 첨가해 주면은 MSG가 가진 감칠맛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핵산계 조미료는 MSG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1대9의 비율로 혼합해도 5배의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작용은 구안일산이 MSG와 함께 사용할 때 30배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국물 위주의 동양 요리에서는 MSG를 많이 사용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서양 요리에서 MSG 사용이 적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사실 서양에서도 육수나 치즈, 햄과 같은 음식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감칠맛을 즐겨왔습니다. 여기에 프랑스 요리의 기본인 소스에는 뼈나 고기를 우린 육수를 통해 감칠맛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단지 굽거나 튀긴 요리가 많은 서양 음식에서 MSG를 따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을 뿐입니다. 최근 요리의 표준화로 인해 동서양의 요리가 서로 섞이면서 서양 음식에도 MSG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우리가 먹는 요리에서도 MSG의 빌런인 굴소스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MSG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MSG를 사용하여 음식의 맛이 좋아지면서 과식을 하면 몸을 해치는 게 더 문제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다이어트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